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동영상을 올립니다. 지금도 마이크를 못 샀고요. 오늘도 지금 토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나가서 한번 그 마이크를 사고, 또 처음에 올렸던 동영상보다 화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연습도 해보고, 자꾸 연습해야 또 동영상 올리는 것도 느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볼 게 유럽 3대 지수하고요, 중국에 대해서 지수가 현재 어떤지 좀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처음 동영상에서 미국 시장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코스닥의 현재 상황, 이 지수를 좀 봤었고요. 지금은 유럽, 특히 세계죠. 독일 닥스 지수, 유로스톡스 지수, 독일 겁니다. 50개, 유럽에 있는 주요 종목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까크 지수하고 영국 지수를 보게 될 겁니다. 뭐 FTSE, 영국 지수죠. 한 4개 정도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국 지수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어떤 그림인지를 제 입장에서 보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판단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제 나름대로 보는 관점을 얘기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반박 메일 보내주시고, 그 밑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것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저도 만약 지금 현재도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만 사실 어려워요.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과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차트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적 분석도 있고 기본적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설명하기에는 차트가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 항상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주식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금이 지금 거의 90%입니다. 종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7월 초에도 매매를 했지만 단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장기도 하고 스윙도 하고 단타도 하지만 지금은 장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스윙도 안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 건 단타입니다. 단타. 단타를 싫어하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단타 싫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독일 차트입니다. 닥스 30개. 그러니까 다우 차트랑 비슷한 거죠. 다우 30.5하고 독일의 30개 대형 종목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독일 도이체뱅크가 감원을 하고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감원을 한다? 독일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몇 개월 전부터. 그 여파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딱 보실게요. 한번 보시자고요. 보이시죠? 정확히 보이시면 5일선과 20선이 데드가 한 일주일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미 7월 30일 날 2.43% 큰 장대 음봉을 맞았죠. 이때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이후에 이틀 정도 반등, 되반등이라고 하죠. 되돌림 파동이 있었지만 5일선이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요때 들어가는 걸 하수들입니다, 사실. 5일선이 이게 대대가 났기 때문에, 장대 음봉. 보통 여기서 보면 장대 음봉에 50%까지는 반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런 시장의 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요때는 무조건 매도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매매의 정석입니다. 5일선 넘지 못해요. 넘는다 하더라도, 5일선을 빠고 넣어주겠다 생각하니까, 이거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대 음봉이 막 3% 빠졌다 그러면 한 대충 1.5에서 뭐 이 정도 5, 60%까지 반등할 수 있어요. 데디캣 바운드라는 말도 있고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면 땅바닥에서 뛰어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든지 무조건 매도 기회로 해야 됩니다. 올라가겠지 이런 거는 본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시장에서는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만약 고수시라면 언제가 매도 타이밍이냐? 요때입니다. 7월 25일입니다. 5일선과 21선을 이렇게 음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누르면 요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셔야 돼요. 5일선이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5일선을 건드리면은 뭔가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이틀간 반등을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음봉. 무조건 매도하셨어야 되는 거죠. 오늘 개파락으로 이렇게 하락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뉴스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관세도 하고 겁박을 했다 그러고 미중 전쟁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세계 경제가 더 위축될 것 같다는 거지만 이미 그 전에 큰손들이라든가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7월 25일 날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독일이 3% 하락했습니다. 장대 음봉이고 개파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 놨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해 보시면 독일 차트입니다. 결론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해석입니다. 저거 예측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니고요. 바닥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이때 상승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주식이 이렇게 상승 5파를 많은데 바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쌍봉이나 쓰리천정을 만듭니다. 쓰리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추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 설거지 타임이라고 그러죠. 이런 보통 시체말로 이런 경우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즉 원봉을 만듭니다. 이렇게 원봉 만들고 첫 번째 봉 만들었죠. 두 번째 봉 만들죠. 세 번째 봉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면 지금 완벽히 쓰리천정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말이 자꾸 헛나와요. 사투리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셋째 봉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시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일 차트입니다. 독일 닥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일입니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영국, 프랑스는 사실 제조업 기반이 없습니다. 독일이 제조업이 강하죠. 두 번째 볼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보시면 독일처럼 쭉 상승했다가 제가 봐서는 이거는 더블탑이죠. 쌍봉입니다. 쌍봉. 정확히 쌍봉 만들었습니다. 쌍봉이죠. 이거 쌍봉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정확히 쌍봉인데 보세요. 똑같습니다. 7월 25일 날 이럴 때 5일선과 20선 건드리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었잖아요. 두 번째 봉 똑같습니다.
독일하고 똑같죠, 움직임이. 뭐 독일 경제가 나쁜데 프랑스 경제가 좋겠습니까? 프랑스는 또 제조기업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독일이 한 100이면 프랑스는 한 60, 70 수준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보이시죠? 쌍봉이죠. 그 다음에 볼 게 영국입니다. FTS의 백종봉 얘기입니다. 아유, 제가 봐도 놀랍네요. 영국은 좀 버티다가 2.34% 폭락했습니다. 더군다나 고점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그리고 5일선과 20선을 대드를 만들 것 같습니다. 유럽 스톡스처럼 이렇게 이틀 정도 하겠죠. 그러다가 또다시 장대 음봉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7200선에서는 요선 7200선 요 부분에서는 좀 저항을 또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독일과 프랑스가 어떨지 보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추락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별로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 중요 지수가요.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차트를 좀 볼게요. 중국 차트는 많이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도 매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영향이 가장 크죠. 트위터로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시청이 몇십조가 날아가니까 말 한마디에.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개파락이기도 있지만 이게 5일선과 20선이 이게 동시에 밑으로 우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 밑으로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하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도 굉장히 많고요. 정부 부채도 많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림자 구명 그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국 자체 그 회계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 정도 그림이라면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하향 한다고 봅니다. 결국 첫 동영상 말씀드렸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시장도 그렇고 중국도 이런 추세라면 한국이 버티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버틸 수 있지 않느냐. 한국이. 글쎄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특출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견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3조, 60조 가까이 낸 1년에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게 분기에 13조, 15조씩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더라도 시총이 270조였어요. 260조, 270조. 퍼가 영업이익 대비 5~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도 못 갔습니다. 왜? 이미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가격이 빠질 것이다. 세계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서 더 이상 못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퍼가 4, 5밖에 안 됐어요. 5, 6배가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면 퍼 10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6조 나왔으니까요. 64, 24, 24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250조, 240조입니다. 지금 퍼로 따지면 영업이익 따지면 10배예요. 10배.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 시장이 많이 버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많이 버틸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특이한 환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물도 있고 외국인 투자 장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완만한 하락이지만 그 밑에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뉴스에 의해서 트럼프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회담이 결렬되고 또한 추가 3천억에 대해서 10% 관세를 다음 달부터 물리겠다라는 트위터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포기하고 이에 따라서 유럽과 유럽 3대 주스가 급락하고 이 뉴스에서 된 걸 맞지만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의 부분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독일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6, 7개월 전부터 이미 나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하나 때문에 뭐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악재의 뉴스가 나오니까 더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국내 주식 거래소입니다. 지난번에 거래소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잘 보시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대충 보시면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작년 10월달부터 그러니까 2018년 10월달부터 올해 지금 7월까지 잘 보시면 이게 선을 쫙 그어봤죠. 저점을 향해서 그어보면 다중바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중바닥입니다. 많은 TV 전문가라 유튜브 뭐 경제방송 신문에서 여기를 지킬 것이다. 왜? 1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뭐 3번이나 지켰는데 여기를 못 지킬까 하는데 저는 조금 이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별로 이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거 1984를 지킨다는 게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유튜브 전문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지켰으니까 벌써 3번이나 지켰으니까 여기도 지키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뭐 반등한다 하더라도 깨겨 내려올 그림이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다시 1900, 2000짜리가 1900 간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내려와야 저는 1800입니다. 약 대충 한 150포인트 정도 더 내려올 폭이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언제 말씀드리냐면 2016년 때 저점 가격인 대충 1850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5년간 횡보한 거거든요. 좀 아까 써드릴게요. 그러면 1850 저점이다. 가능성을 봅니다. 1850 저점 가능성. 1850이죠. 1850의 저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1850 저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보아가면서 그 매수 트레이더의 매수를 아시겠지만 신규 매수는 최소한 5일선에 올라탔을 때 이 지수가 이렇게 5일선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서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지금 일봉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보니까 이렇게 21선이 하나 가면서 이렇게 눈 S자로 빠지고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인자 하락 촉이 심합니다. 사실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제가 봐서 한 1850, 1840, 1840, 1850주까지는 추가 하락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월봉 보겠습니다.
제 매매 방법 중 하나는 월봉 5선이 우하향하는 종목은 절대 함부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하향 종목이고 이거 꺾이지 않을까요? 제가 봐선 구부러질 S자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락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만하게 하락하겠죠. 완만하게 뭐 1900, 2000에서 1800 가는데 이게 넉 달 걸렸습니다. 보면 언제부터냐 5월달부터 2200에서 2000 깨는데 넉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1998에서 1800 얼마까지 가는데 이것도 한 넉 달 걸린다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이렇게 기간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이다. 9개월 빠졌으면 여기도 대략 뭐 8개월, 7개월까지 빠진다 생각한다는 1개월, 3개월, 4개월 쯤인데 한 4개월 정도 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식으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 싸다고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 보수적인 태도에서 현금이 중요하구나.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살아남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라젠입니다. 얘기하고 참 쉽은 종목이 아닌데 보겠습니다. 일단 제 매매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개별 종목입니다. 저는 5일선이 우하향하는 종목은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월봉 5일선입니다. 매매할 종목이 아니었어요. 이때부터도 매매할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3월부터 매매할 종목도 아니었고 이때부터 꺾였습니다. 2018년 이때 2018년 언제입니까? 2017년 7월 이때부터 꺾였습니다. 이때 고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뭐 2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그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말했죠. 5일선이 꺾이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5일선이 이탈하면 98,000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쭉쭉 빠졌지 않습니까? 월봉 20선 회복할 때 다시 매수. 20선 매수, 20선이 치고 올라오니까. 월봉 20선입니다. 이때 매수 자리죠. 하지만 이때는 뭐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보십시오. 2019년 3월에 장대 음봉으로 5일선을 파고 내려왔습니다. 또 이게 20선이 꺾이기 이게 잘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이런 음봉에서는 무조건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7만원, 8만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매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5일선이 꺾이셨고 지금도 한 번도 5일선 매매하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TV 전문가라든가 유튜브 전문가들이 뭐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신라젠, 임상, 삼상 뉴스 내보내면서 성공할 수도 있다. 다른 건 다 망해도 신라젠은 틀리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이거 뭐랄까 던지기 싫은 거죠. 꿈을 먹고 산 주식이니까 실적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인건비 100억씩 나가고 임상도 해야 되고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메지온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4인방 임상, 3상 시행하고 있는 종목들 꿈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고 북미에 있는 헬스케어 업종 머크라든가 암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은 비교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머크라든가 화이자는 스위스 기업이죠. 그런 제약 다국적 제약사 이런 기업들은 연구원이 2만 명, 3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 신라젠 직원이 50명도 안 돼요.
뭘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데서도 실패를 할까 말까 하는 게 굉장히 신약 개발이 어려운 건데, 아니, 직원 50명도 안 되는 기업이 무슨 시총이 10조가 말이 되고 지금 빠져서 2조인데, 정말 이거는 투기입니다, 투기. 정말 1000분의 1, 100분의 1, 이런 가능성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참고로 제약주와 게임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좀 그런 입장에서 바라주고요. 제가 예전에 매매한 종목 중에 유일한 제약주는 안트로젠 정도였습니다. 안트로젠. 안트로젠. 2만 얼마 때 매매한 종목입니다. 초창기.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좀 보고 들어갈게요. 안트로젠.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요때 매수했습니다. 2017년 7월이죠. 왜 매수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트로젠은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죠. 하지만 왜 이걸 매수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월봉 21선과 월봉 5일선을 이렇게 몸통 바디 크로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시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광풍이 불었으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사실은. 예. 이것도 최대가를 갖다 씁니다. 180만 주. 10월달쯤 될 거예요. 예. 저, 2만 한 5천원에 사가지고 20만원까지 못 먹었습니다. 저 그냥 100% 먹고 나왔습니다. 5만원에 팔았습니다. 누구는 뭐 7만원, 8만원 다.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 수익 나면 매도합니다. 무조건. 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또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매매를 했는데 여기도 10%밖에 못 먹고 나왔습니다. 즉 말해서 2만원에 사가지고 23만원에 판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아가시려면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100% 오르면 그냥 다 매도합니다. 예. 그 이후로 저는 매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미세라는 종목이 있죠. 파미세 줄기세포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왜? 죄송합니다. 다시 차트를 볼게요. 아유, 아직 좀 이게 방송하는 게 제가 좀 서툽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미세 일봉입니다.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요때입니다. 다 오른 시점이 똑바르기 때문에 요때입니다. 요때. 은선을 그을게요. 요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요때 상한가에 추격했어요. 전고점 돌파하길래 그때 주기세 보여놓고 요때 상한가 추격에 들어갔고 대충 뭐 한 8,500원에 샀습니다. 비싸게 샀습니다. 그다음 요때 또 사고 그래서 요거 먹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40, 50% 먹은 거예요. 요때 못 팔았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뭐 별로 제약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못 갖고 있겠더라고요. 상한가 조금 먹고 해가지고 한 50% 먹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충 보시면 뭐 7,000원짜리가 26,000원 갔으니까 한 뭐 3.5배 올라갔는데 3.5배 중에서 350% 상승 중에 저는 겨우 한 6, 70% 먹은 겁니다. 비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비중. 1000주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 이런 거 뭐 만주, 2만주로 매매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요럴 때 한 100주 사신 거예요. 7,000원에. 8,000원에 100주. 그리고 한 2만원에 파신 겁니다. 저는 그런 매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전업이기 때문에 수익률보다 수익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때 한 만주 들어가서 50% 뭐 20, 30 먹고 매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률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익금, 계좌에 돈이 얼마나 찍히냐를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파미셀 요즘 굉장히 또 핫하죠? 딱, 뭐, 의도되지 않았지만, 보세요. 여기. 이 시작각입니다. 시작각. 보이시죠? 시작가 7,500원, 8,000원까지 오니까 여기서 이제 자율반등이 되는 거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 종목이 좋아서 오르는 게 그게 아니고 단순 기술적인 매매입니다. 여기 시장점, 요 전고점 지지 처음 시작했던 급등이 시작된 걸 지지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건 그냥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한 게임 과정입니다. 뭐 종목이 올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일정 선이 되면 한번 사볼만 하다. 충분히 사볼만 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이해되셨죠? 예. 이런 게 주식입니다. 뭐 이게 파미셀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일정 자리까지 왔을 때 특정 세력에 의해서 치고 올리면 이게 또 좋아 보이고 그럼 또 유튜브라든가 또 뭐 증권 방송국 유료방 뭐 리딩 하시는 분들이 파미셀을 추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랍니다. 수급이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무슨 뭐 파미셀이 좋아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차트가 좋아지죠. 올라가면 왜? 5일선이 20선 치고 올라가니까 골드크로스 나니까 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때마침 7월 31일이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는 여기였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상당히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뭐 시장 때문에 빠진 것 같고 근데 일정 선을 지키다 보니까 상당히 부분이 있어. 요런 매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요런 매매는 굉장히 요런 매매는 요런 매매는 흔드는 매매인데 굉장히 어려운 매매입니다. 이런 건. 이건 마르보즈 캔들인데요. 마르보즈 캔들, 요런 캔들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봐도. 어떤 초보들인지 중수들인지를 누구를 보고 이렇게 타겟층을 하면서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중원번 합니다. 이런 걸 마르보즈라고 합니다. 막 흔든 겁니다.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마르보즈 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략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별도의 동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미 추세가 꺾였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크게 본다면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주식이 꺾였다면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과감히 하십시오.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잖아요. 내수가 없습니다. 내수 기반이 약해요. 왜? 그 잘못된 언론도 있고 수출 역전 국가죠. 사실 별로 저는 그걸 안 좋아합니다. 내수 기반을 살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막 인구 5천만 가지고 무슨 내수 기반입니까? 솔직히 나이도 많고 애기도 안 태어났는데 잘못된 거죠. 최소한 1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수 기반이 있는 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